안녕하세요. 아로마 홈힐러 김민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보급박스 활용법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보급박스 엊그제 다 받으셨죠? 제가 원래 어젯밤에 촬영을 했다가 도저히 내용이 너무 길어서 좀 짧게 다시 편집을 하려고 아침에 이제 다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급박스 받으신 걸로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짧게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받은 그 오일들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뭐 정말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좀 쉽고 처음 보급박스를 이용해서 가입하신 분들이나 보급박스를 이번에 처음으로 구매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사용하시는 방법들, 그리고 처음 사용하실 때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각 오일마다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워낙 많은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난 그게 더 궁금해 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거에 관련해서 뭐 레시피라든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사용 방법 같은 거를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급박스에서 또 그렇고 제가 평소에도 가장 많이 아로마 테라피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게 바로 레몬수예요. 레몬.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레몬수는 500ml 물에 2방울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아침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아침에 항상 오일수를 마시는데 레몬 2방울을 해서 이렇게 저어주시면 오일이 깨진다고 하거든요. 깨져요. 그래서 레몬만 하셔도 되시고, 저희가 이번 세트에서 너무 좋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레몬 2방울, 자몽 2방울, 그리고 스마트앤세시 2방울 이렇게 해서 아침에 6방울을 섭취를 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오일수를 섭취한 지 지금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가 가능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2방울씩 하셔서 시작을 하시고 하루에 4번 꾸준히 드셔주시면 물 2리터를 드시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오일을 섭취하시면서 레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혈관 청소나 독소 배출, 디톡스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레몬은 워낙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뭐 클렌징이라든지 그리고 청소하실 때도 살균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100ml 스프레이, 뭐 500ml 스프레이에다가 얘만 레몬만 한 15방울, 20방울 정도 넣으신 다음에 막 흔들어서 이렇게 냉장고 청소하실 때, 냉장고 안쪽 청소하실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깨끗하고 레몬 향이 남아서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쓴 방법인데 저희 아이 그 샤인머스켓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과일 씻으실 때 항상 이제 요즘에 이제 과일 세정하는 그런 가루 같은 게 나오거든요. 파우더. 거기에 그걸 사용하지 마시고 레몬 오일을 2방울 정도 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과일을 흔들어서 씻어주시면 훨씬 깨끗하고 과일 맛도 더 좋아져요. 근데 항상 레몬 오일뿐만 아니라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 뭐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는데 유리컵 사용하셔야 하고, 아니면 이렇게 스텐 머그잔 괜찮습니다. 안 그러면 플라스틱이나 종이컵 같은 거 사용하시게 되시면 그런 유해 성분들을 다 녹여요. 이게 혈관에 들어가서 그런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관에 쌓여있는 죄송합니다. 그런 중성지방들, 몸에 쌓여있는 중성지방들, 그리고 혈관 청소를 도와주기 때문에 항상 유해 성분이 나오지 않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셔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자몽 2방울. 그래서 레몬이나 레몬수를 처음에 드시다가 조금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자몽, 그리고 오렌지, 이번에 같이 나온 오렌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스마트앤세시. 스마트앤세시는 스마트앤세시만 사실 처음부터 시작하시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향이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레몬이나 오렌지랑 같이 섞어서 처음에 시작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스마트앤세시만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스마트앤세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최대 3방울
이하로 드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2방울 같이 복용해서 넣어서 이제 복용을 하고 저녁 때는 그냥 레몬만 넣어서 먹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익숙한데 아마 처음 드시는 분들은 그냥 세다고 느끼실 수 있으시고 제가 이렇게 젓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평소에는 오일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정수기 물을 하기 때문에 오일이 잘 깨지는데 물을 먼저 담고 그 다음에 오일을 담으시는 경우는 꼭 저어서 오일을 깨서 섭취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입술에 닿았을 때 좀 알싸함?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스마트 앤세시와 자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이번 페어였는데 저희가 이제 슬리밍 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몽은 이렇게 레몬수 대신에 마시시면 너무 좋고 하루에 6방울 정도까지 마셔주시면 꾸준히 매일매일 마셔주시면 다이어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스마트 앤세시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사실 자몽과 레몬, 페퍼민트, 생강, 시나몬 오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이 오일들이 차가운 오일과 따뜻한 오일이 섞여 있어요. 생강이나 시나몬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하기 때문에 이 2가지가 같이 들어가서 몸의 순환을 굉장히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림프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부종 그런 거 사용하실 때 굉장히 좋고 좀 신장 기능이나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하루에 2방울씩 매일매일 드시기를 권해드려요. 노폐물 배출하는 데도 좋고 운동 전후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저녁 때나 하실 때는 이 2가지를 로션이나 뭐 코코넛 오일에 희석해서 같이 몸에다 바르신다면 그렇게 하실 때도 바디 슬리밍이나 그리고 부종 같은 거 케어하실 때 좋아요. 뒤에 다른 오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슬리밍이랑 케어에 관한 레시피는 이제 맨 마지막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코파이바. 코파이바는 이번에 보고에 나왔을 때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쟁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코파이바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신경성 통증 그리고 면역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 베타카리오필렌이라는 성분이 56.78%가 들어있는데 이게 면역과 내분비계 호르몬 그리고 통증을 조절하는데 통증을 못 느끼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플 때 저희가 이거 일명 마약 오일이라고 부를 정도로 통증을 통증을 못 느끼도록 도와주는데 그 안에서 얘는 원인을 케어해 줍니다. 그래서 나는 통증을 잘 못 느끼지만 이 오일 자체가 내 통증의 원인에 가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파이바는 하루에 1방울 아침에 꼭 드셔주시기를 권해드려요. 이렇게 혀 밑으로 설화요법이라고 하죠. 혀 밑으로 1방울 해서 드시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제 통증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프랑킨센스를 항상 1방울 설화요법으로 드시는 걸 권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코파이바가 나오면서 이 2가지가 함께 1방울씩 아침에 드셔주시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드셔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코파이바가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복용을 하셨을 땐 면역력도 높여주기도 하고 수면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 입안의 질병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코파이바는 맛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1방울 넣어서 이렇게 좀 잇몸 마사지라든지 입 안에 마사지를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이들 입안 케어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프랑킨센스랑 같이 복용하셨을 때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해서 몸 안에 있는 염증들을 케어하고 염증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피부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제가 만드는 로션 그리고 에센스 또 저희 아이한테 쓰는 에센스에도 저는 코파이바가 항상 들어가요. 그런데 또 특별히도 제가 유난히 이제 피부가 좀 예민하게 올라오는 그런 날은 제가 원래 사용하는 그런 에센스나 세럼에다가 코파이바를 원액을 1방울 섞어요. 섞어서 얼굴에다 같이 발라주면
다음날 이렇게 좀 예민하게 붉게 올라왔던 것들이 굉장히 잘 가라앉아 있고, 코파이바가 할 수 있는 그 효능이 굉장히 많지만 그거에 비해서 되게 순한 오일이에요. 그래서 피부에도 아이들 피부 케어 하실 때 쓰실 수 있으시고, 아토피, 저 같은 경우는 아토피 케어에는 무조건 이제 코파이바가 들어가는데 그렇게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속건조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건조하지는 않은 피부여가지고 그랬는데, 보니까 뭘 발라도 좀 많이 땡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코파이바를 하루 한 방울 정도 이제 그 스킨케어 하실 때 사용하시면 뭐 에센스 단계라든지 세럼 아니면 크림 단계에서도 괜찮아요. 한 방울을 원액을 섞어서 얼굴에다 바르시면 보습력을 높여주고 또 진정 효과가 있고 피부를 정화해주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 상처에도 굉장히 좋아서, 뭐 헤르페스에는 원래 저희가 이제 멜리사가 가장 좋은 멜리사나 온가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코파이바가 또 그런 면에서도 되게 좋대요. 근데 향이 멜리사나 이제 온가드보다 훨씬 약하고, 뭐 입술에 바르던지 이렇게 나왔을 때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훨씬 사용하시기는 편안하세요. 코파이바는 항상 뭘 쓰시더라도 같이 하시면 되게 좋은 오일이에요. 이번에 좀 그런 오일들이 많긴 해요. 그래서 이게 있고, 또 호흡기나 폐기관지 얘도 좋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면역 케어 할 때는 이제 온가드를 같이 쓰거든요. 온가드랑 지금 있는 오일 중에 레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면역 케어 할 때 같이 쓰는데, 그때 코파이바를 항상 같이 넣어주시면 호흡기 케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온가드가 나왔으니까 온가드를 말씀을 드리면, 온가드는 도테라의 대표적인 면역 블렌딩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아이 뭐 감기 케어라든지 그리고 비염 케어 뭐 이런 거 할 때 항상 온가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 뭐 근데 향이 좀 진해서 아이한테는 많이 희석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기가 걸린다든지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느낌이 올 때는 온가드랑 레몬을 꿀 한 스푼에 두 방울 떨어뜨리셔서 그거를 이제 꿀차처럼 타서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는 이제 그런 경우 거의 그냥 이렇게 입안에 그 꿀을 조금 머금었다가 목 뒤로 넘겨요. 그래서 목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많이 따끔거리거든요. 근데 또 그냥 목이 또 괜찮을 때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쓰시고, 겨울에 이제 가을 겨울이 다가오니까 가을 겨울에는 꿀에 아예 재워놓고 꿀차처럼 타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요. 그리고 감기 초기나 이제 다시 또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내가 좀 몸이 으슬으슬하다, 감기가 올 것 같다 하는 그런 초기에 사용하시면 좋은 오일이 이렇게 온가드, 레몬, 클로브 모두 이번 보고박스에 있는 제품들이라서 너무 좋아요. 사용하시기가 너무 좋고, 이 세 가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꿀에다가 두 방울씩 떨어뜨려서 드셔도 되고, 아니시면 그렇게 드시는 게 좀 불편하시다 하시면 저희 이제 베지캡스 캡슐 있죠. 거기에다가 두 방울 떨어뜨리셔서 약 드시듯이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드셔주시면, 저는 하루 하고 다음날 아침 정도 하면 그 다음날은 이제 괜찮더라고요. 한 4번 정도 드시면 좀 괜찮고, 만약에 오일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만 드셔도 괜찮으세요. 오일 복용하실 때는 항상 물을 많이 섭취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고농축인 거 이제 저희가 배워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항상 오일 섭취하실 때는 물을 많이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면역 케어 하실 때도 온가드를 2방울씩 캡슐에 항상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또
그리고 온가드는 이제 저희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온가드 치약 다 받으셨죠? 보고 박스 구매하신 분들 온가드 치약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항상 강추하고 선물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이거는 써보셨을 때 뭐 처음 하루 정도 쓰셨을 때는 향이 왜 이래 하실 수 있지만 이틀 3일 정도 쓰셨을 때는 거의 대부분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기존에 쓰시던 치약으로는 잘 못 돌아가세요. 그 입안에 텁텁함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온가드 치약을 주변에 선물 저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온가드 치약 사용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온가드가 들어간 생활 제품들이 많은 게 얘 자체가 항균력이 99.9%예요. 그쵸? 그래서 세균을 이제 하고 소독하는데 굉장히 좋아서 저는 뭐 온가드 제품들을 많이 쓰지만 이제 지금 온가드 오일로 하실 수 있는 건 가장 쉬운 거는 50ml 그 스프레이 병에 알코올 저희가 보통 제가 알려드렸던 거는 이 아로마 발향 베이스 식물성 알코올을 이용해서 얘를 이제 가득 채워주시고 50ml 기준으로 온가드를 15방울 넣어서 그거 그냥 이렇게 막 흔들어서 소독할 때라든지 뭐 깨끗하게 하고 싶은 부분 그리고 아이 뭐 장난감 이런데 하실 때에 온가드 사용해서 소독해 주시면 굉장히 좋고 향도 좀 지나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가드 향이 안 나면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착각을 일으키는데 온가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고 아시다시피 항상 밤낮을 가리지 않고 디퓨징 해주시면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진다고 해도 또 바이러스가 온다고 하죠. 그런 시대에는 얘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들을 다 잡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되는 확률을 굉장히 많이 낮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발향을 항상 하시고 사람들 많이 만나시는 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프레이 해주시면 좋고 그때 이제 클로브도 사실 같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요 안에 클로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온가드 하나만 심플하게 사용하시면 좋고 이제 클로브를 설명을 드리면 이 온가드에서 나는 이 특유의 향의 원인은 제가 볼 때 클로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로브 같은 경우는 맡았을 때 이제 치과 냄새가 난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치과 냄새가 클로브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 화학적 성분이 유제놀이거든요. 그 유제놀이 치과에서 사용하는 그 마취제의 성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에 사용하는 거는 이제 화학적인 유제놀이를 태고 얘는 이제 천연 성분의 마취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취 기능과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잇몸이 굉장히 많이 아프신 분들 이렇게 잇몸 통증이 갑자기 왔을 때 그럴 때는 클로브를 살짝 해서 잇몸에 발라주시라고 하는데 너무 따갑고 너무 아프대요. 저도 사실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프고 따갑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살짝 넘기면 이렇게 약간 맛이 된 듯이 좀 얼얼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혀를 좀 씹어도 얼얼한 느낌? 그래서 얘가 이제 마취를 시켜주고 그러면서 또 그 동시에 염증을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잇몸 안에 있는 염증을. 그래서 그냥 마취만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픈 통증만 그냥 마취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염증을 없애줘요. 그래서 온가드에서 나오는 뭐 항균, 항박테리아, 무슨 이렇게 세균들을 박멸하고 이런 기능들의 가장 큰 요인은 어떻게 보면 클로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로브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항산화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항산화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세포 노화를 막는 거라고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얘가 그 수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항산화를 위해서 블루베리라든지 무슨 베리류 같은 걸 많이 먹죠. 그런 경우에 그 항산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항산화 지수에서 블루베리가 2,400이에요. 그런데 클로브는 108만 108만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아예 다르고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블루베리의 450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이렇게 한 짝을 드시는 것과 클로브 한 방울을 섭취하시는 게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먹기 편한 면에서도 그렇고 클로브가 훨씬 더 좋죠. 클로브는 좀 낯서시지만 정향이라는 이름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한약재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 다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방부 효과가 좋고 또 만성의 치과 치료, 뭐 만성 염증이라든지 치과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는 얘를 그 솜에다가 한 방울 두 방울 묻히셔서 이렇게 치료 받으신 부위에 물고 계시면 통증 케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뭐 발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얘하고 프랑킨센스를 같이 한두 방울 해서 물고 계시면 피도 금방 이제 멎게 해주고 또 그 발치로 인해서 오는 통증도 많이 케어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라든지 좀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럴 때 3방울 정도 캡슐에 자기 전에 복용하시면 다음날 컨디션 회복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얘 자체가 혈전증을 예방하고 협심증,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클로브를 잘 사용을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얘를 자주 이제 사용을 해야겠더라고요. 그 드실 때도 아까 말했듯이 옹가드나 레몬하고 같이 해서 드셔주시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드시기는 향이 좀 진하지만 캡슐에다 해서 복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또 설명드려야 될 게 클로브랑 같이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향으로 발향하는 데 많이 쓰이고 또 이게 서양의 편백나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발향하거나 향을 맡으면서 피톤치드를 이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사실 좀 과한 것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종이라든지 내 몸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이 나오는 것을 좀 억제하는 기능. 그래서 저희가 데오드란트에도 사실 사이프러스가 들어가죠. 약간 키 오일인 것 같아요, 이게 데오드란트. 그런데 여기서 또 치질이라든지 그리고 모공 수축 그런 것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다이어트, 부정맥, 하지정맥 이런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오일이에요. 또 천식이나 비염, 호흡기에도 도움이 돼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약간 기침을 많이 하는 감기에 걸렸다, 뭐 코감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침을 많이 하거나 가래가 낀다 할 때는 사이프러스를 한두 방울 항상 추가해서 밤에 잘 때 발향을 해줘요. 그러면 또 효과가 많이 좋고, 또 아니면 이제 발라줄 때, 여기에다 이제 바를 때, 그럴 때도 얘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얘는 이제 좀 늘어나거나 과한 것들을 줄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스마텐세스나 자몽으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살이 이제 많이 찌셨다 빠지시는 분들은 좀 살이 처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탄력을 좀 높여주고, 다이어트 할 때 밤에 매일 밤 사이프러스하고 이제 한 가지의 시트러스 계열 오일, 오렌지도 괜찮고 레몬도 괜찮고, 그리고 자몽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자몽과 스마텐세시로 셀룰라이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하지만, 사이프러스와 레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그런 탄력, 피부 탄력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저녁에 항상 그 로션, 바디 로션이라든지 바디 오일을 만들어 놓고 쓰셔도 되실 것 같아요. 한 20% 정도? 사이프러스랑 레몬을 바디 로션, 바디 오일 등에 20% 정도 희석하셔서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10ml 로론이나 스포이드병에 만드신다고 하시면 40방울이거든요. 20% 하시면 200방울, 10ml가 200방울이니까 20% 하시면 40방울을 20방울, 20방울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살이 좀 처지는 부위 이런데 매일 밤 발라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하지정맥류라든지 치질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치질 같은 경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라벤더 터치를 받았잖아요.
사이프러스를 원액으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강한 오일이라서 사이프러스를 희석하셔서 살짝 바르시거나 그 환부에, 아니시면 조금 더 이제 어린 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라벤더 오일하고 같이 쓰시면 되는데, 라벤더 우리가 이번에 터치를 받았으니까 얘를 이 5ml 병에 반만 옮기세요. 이게 10ml니까 5ml만 옮겨가지고 여기다 사이프러스를 10방울 넣어서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아침 저녁으로 환부에다가 발라주시면 되세요. 치질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이프러스는 또 제가 이제 이 감정적인 부분을 설명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겁이 너무 많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뭐 무서운 꿈을 많이 꾸는 아이들, 나이가 좀 돼서 이제 수면 독립을 해야 하는데 겁이 많아서 혼자 못 자는 아이들, 그런 경우에는 사이프러스를 밤에 같이 꼭 발향을 해주세요. 그래서 잘 때도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번씩 그런 시즌이 오더라고요. 무서운 꿈을 꾸는 시즌이. 그럴 때 사이프러스를 한 2방울 정도 같이 넣어서 발향을 하면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수면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로즈 제라늄. 제라늄은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꽃 오일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향으로 선호하진 않는 편인데, 제라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향이에요. 끝에 조금 파우더리하게 남기도 하고. 얘 이제 모든 꽃향의 오일들이 그렇지만 이렇게 원액으로 맡으시면 굉장히 진해서 이렇게 좀 이게 무슨 꽃향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10배 이상 희석하셨을 때는 그런 은은한 꽃향을 느끼실 수 있으시고, 사용처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얘가 약방의 감초처럼 여기저기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가장 잘 쓰는 건 스킨. 스킨 미스트에 자기가 보통 사용하시는 스킨에 뭐 한 3방울 정도 넣어서 같이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100ml 스킨을 만들 때 제라늄은 3방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넣어도 향이 굉장히 많이 나고 또 그 효과도 할 수 있어요. 제라늄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지성 피부에도 좋고 건성 피부에도 좋아요. 그래서 여드름 레시피에도 제라늄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오일이에요. 얘는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럼 이제 피지 분비 조절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선물해드리는 보통 그 팬티톡, 시크릿톡에도 항상 제라늄이 들어갑니다. 얘는 그 향도 좋고 여성 호르몬 조절하는데도 좋기 때문에 그 팬티톡에도 항상 들어가는 오일이에요. 갱년기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또 멘탈이라든지 다이어트나 순환할 때도 도움이 되고, 간 케어에도 도움이 돼서 저희 이제 간 대사 블렌딩인 젠도크린의 원료로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냥 사용하실 때 사실 여기저기 아무데나 다 넣으셔도 되는데, 뒤에 아까 블렌딩 들어가는 거에 들어갈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레몬그라스. 이제 사용법을 잘 모르시겠다 하신 것이 보통 이제 레몬그라스랑 사이프러스, 클로브 이런 것들이었는데, 레몬그라스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방충 효과. 그래서 그 테라실드 원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기 퇴치 스프레이 만들 때 항상 추가로도 더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으로도 발향을 하실 때는 방충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으시고, 근데 레몬그라스는 향이 굉장히 강해서 한 방울만 넣으시면 되세요. 향이 엄청 세요. 근데 저는 똠양꿍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향을 뭐 싫어하진 않는데 향이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레몬그라스의 또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항염 작용에 더 좋아요. 티트리가 우리 대표적인 항염 그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여드름도 이제 뭐 이렇게 바로바로 바르잖아요. 염증이 올라올 때. 그런데 티트리보다도 더 강한 항염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트리로도 좀 케어가 안 되는 것들에는 레몬그라스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대신 얘는 피부 자극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뭐 이제 만약 얼굴에 여드름에 사용을 하실 거다 하시면 코코넛 오일을 살짝 희석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시고, 얼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미백이나 모공, 뭐 케어에, 피부 케어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제가 또 이번 공부하면서 또 배운 거예요. 이번 여드름이나 각질 제거하는 미백 저희가 각질 제거제를 쓰잖아요, 한 번씩. 근데 거기에도 굉장히 좋은 팁이 이 레몬그라스만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어요. 레시피는
레몬그라스를 이용한 각질 제거, 모공 케어, 여드름 케어에도 굉장히 좋은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10ml 기준에 로론이나 제 생각엔 스포이드병에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10ml 스포이드병에 기준으로 얘를 10방울 넣으시면 이게 5% 희석입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보통 5% 미만으로 넣기 때문에 내가 되게 예민한 피부다 생각하시면 한 5방울부터 시작해보세요. 5방울이면 2.5%인가요? 그래서 그 정도부터 시작해보시고 이제 좀 괜찮다, 자극이 좀 덜하다 싶으시면 조금 더 올리셔도 되는데 5%가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10ml에 10방울 넣으셔서 세안 후에 그 나머지는 이제 코코넛 오일로 채우시고 세안 후에 얼굴에다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세요. 5분 미만으로 이제 두셨다가 5분을 넘기시면 또 자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5분 미만으로 씻어주시면 그게 이제 각질 제거라든지 여드름 그리고 지성 피부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로마 오일을 사용할 때 뭔가 좀 이렇게 좀 자극이 있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로마 오일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내가 피부가 따갑거나 조금 불편하거나 하시면 그거는 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줄이셔야 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바르실 수 있는 정도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더 피부에 좋기 때문에 10방울 해보시고 좀 많다 생각하시면 그거보다 좀 줄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뭐 세정력이라든지 살균력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제 피부 했을 때도 그런 효과를 주지만 집 안에 이제 곰팡이균이 있는 집, 뭔가 약간 꿉꿉한 냄새가 나고 그런 데에는 또 얘도 그 50ml 스프레이병에 그냥 물을 채워 넣으시고 한 15방울 하면 좀 강할 것 같긴 한데 향이 또 그렇게 해서 그런 부위에 뿌려주시면 효과가 좋고 그래서 집안에 항상 발향하실 때도 한 방울 정도 넣어주시면 그 방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좀 가을에도 그런 이제 날벌레들이 있을 때는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또 얘가 가지고 있는 또 되게 좋은 효과 중에 하나는 삐거나 인대나 힘줄이 늘어났을 때 그리고 염좌라고 하죠. 염증이 있거나 이런 데에도 효과가 되게 좋아서 그 레시피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근육통이나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삐었을 때 어떤 염증이 있을 때 염증으로 인한 통증들이 있을 때는 오늘 나온 오일 중에 이제 딥블루 10ml 기준에 딥블루 10방울, 레몬그라스 5방울, 코파이바 5방울, 오렌지 2방울, 그리고 클로브 2방울에서 한 3방울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약간 이게 좀 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파스 같은 느낌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페퍼민트 3방울 정도 더해주시면 그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코코넛 오일 채워주셔서 통증 있는 부위에 발라주시면 되세요. 그런 경우 염증 케어도 굉장히 잘 되고 또 통증에도 코파이바랑 딥블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증 케어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제 딥블루로 넘어가면 딥블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딱 알고 있는 그런 근육통과 염증에 좋은 오일이에요. 근육 관절 블렌드라고 하는데 근육통, 관절염, 뭐 허리 통증, 오십견, 네, 아픈 데는 요거 이제 다 쓰시면 되신데 그냥 요거 한 가지만 쓰신다고 하시면 로론에다가 10ml 로론에 저희가 보통 10ml 로론으로 터치 제품을 희석하는 제품을 만들 때 25방울에서 40방울 정도 그 어른이 사용하냐 아이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조금 그 농도가 달라지거든요. 뭐가 날아다녀. 그래서 사용 대상자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 부위가 뭐 손이라든지 팔, 다리 이런 쪽은 사실 희석률이 좀 높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40방울, 저는 보통 이제 40방울 채워 넣긴 하는데 딥블루는 좀 강하기 때문에 한 30방울 정도 넣으시고 나머지 코코넛 오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요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냥 파스처럼 사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예 딥블루 터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고 뭐 아니시면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손바닥에 딥블루 코코넛 오일 손바닥에 동전만큼 짜시고 딥블루 한 방울, 코파이바 한 방울 이렇게 하셔서 아픈 부위에 발라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 두 가지가 이번에 페어로 나왔는데 사실 딥블루가 미국에는 미국 도테라에는 딥블루 스틱이 있어요. 그래서 스틱으로 편안하게 바를 수 있는데 그 스틱에는 코파이바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번 올해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마 하반기쯤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딥블루는 그렇게 통증이 있는 부위에 여기저기 다 바르시면 되시고 또 드시면 안 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터치 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라벤더 터치, 라벤더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터치 제품이 나왔잖아요. 터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제품 중에 라벤더 터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모두 다 희석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얼굴에 이렇게 바르셔도 되시고, 뭐 이제 가을 겨울이 오면 이런 데 이제 많이 트잖아요. 트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르시고, 팔꿈치에도 발라주시고, 아이들 멍들 때 넘어졌다 싶으면 저는 이제 옛날 처음엔 라벤더 터치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가 넘어졌다 싶으면 가서 막 발랐어요. 그럼 멍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멍이 들었을 때도 발라주면 멍을 좀 잘 빼주고 금방 이제 멍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이제 라벤더가 원래 숙면 기능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 자는 거 힘들어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앞가슴이나 아이가 향을 맡을 수 있는 부위에 좀 도포를 해주시면 좋고, 아이가 너무 어리다. 근데 라벤더 같은 경우는 사실 신생아부터 사용 가능하세요. 엄마의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신생아부터 사용이 가능한데 얘를 아이한테 직접 바르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엄마가 바르고 아이를 안아주시면 아이한테 그 향이 이제 자연스럽게 가면서 훨씬 아이 진정 효과에 좋고, 뭐 아기띠 같은 데다가도 살짝 이렇게 발라주시면 아이 진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성 이제 피부에도 좋기 때문에 그냥 얼굴에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선크림을 발라갖고 못 바르는데 이렇게 그냥 위에다가 발라서 뭐 진정이라든지 보습 효과, 라벤더도 피부에 워낙 좋기 때문에 보습 효과를 보시는데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 있나요? 딥블루, 페퍼민트는 뭐 제가 항상 거의 맨 처음에 다 소개를 드리는 제품인데 호흡기 비염에 굉장히 좋죠. 이제 저도 이제 비염 때문에 아로마를 처음 만났을 때 페퍼민트랑 유칼립투스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성인들 비염 심하신 분들은 따뜻한 머그잔에,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페퍼민트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신 다음에 이렇게 증훈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수건으로 약간 둘러서 그 김을 흡분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코가 이제 뻥 뚫리죠. 페퍼민트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조금 큰 아이들인데 비염이 심해서 본인이 견디실 수 있으시면 페퍼민트를 코코넛 오일에 희석을 해가지고 면봉에다 묻혀서 코에 이렇게 꽂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비염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저희 아이는 너무 어려가지고 아직 그렇게는 못 해봤는데 저는 항상 그 비염 로론에도 페퍼민트가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가요. 그 화한 느낌이 좋고, 그리고 저는 페퍼민트 터치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뭐 두통 같은 거 올 때, 그리고 운전하다가 좀 졸릴 때, 그럴 때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잘 체하기 때문에 다이제스트젠이라는 오일이 있지만 이제 그 전에는 페퍼민트 로론도 이제 좀 소화가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또 막 발라주면 소화기에도 좋고, 원액으로는 한 방울 하셔서 드셔주시면 소화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집중력이 높아지고 또 두통에도 좋고요. 피로한데도 좋은 게 이제 엄청 깨워주는 오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퍼민트는 차로 드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따뜻하게나 뭐 시원하게 드시는 거 그렇게 권해드릴 수 있고, 딥블루나 코파이바랑 같이 해서 통증 케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쓰셔도 되시고, 그리고 라벤더랑 페퍼민트, 뭐 레몬그라스 조금 해서 버물리 만드셔도 되세요. 티트리 대신에 레몬그라스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이 라벤더는 터치니까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서 아이한테든 나한테든 그냥 내가 좀 진정하고 싶을 때, 안정하고 싶을 때도 내가 그냥 그 향을 느껴주시면 되세요. 그 향수처럼.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일들은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체 부종 죄송합니다. 하체 부종 레시피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여기 그 레시피 카드 아마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레시피 카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빼고 하셔도 되고, 또 이제 요거랑 용량이 달라요. 저희는 이제 30ml 기준 스포이드 병에다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사이프러스 10방울, 레몬그라스 3방울, 제라늄 3방울, 자몽 7방울 이렇게 넣으시고, 만약에 라벤더나 주니퍼베리가 이제 단일 오일로 있으신 분들은 라벤더랑 주니퍼베리를 더 넣으시면 좋아요. 3방울씩. 없으시면 사이프러스랑 자몽을 2방울 정도씩 더 넣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체 부종 같은 경우나 이제 하체 하지 정맥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이제 한번 쭉 짜셔서 발끝부터 쭉 올려서 이 사타구니 안쪽까지 이렇게 발라주시면, 이거를 꾸준히 저녁마다 해주시면 다리 붓기 케어에 좋기 때문에 하지 정맥류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디 슬리밍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레시피 있어요. 똑같이 30ml 기준으로 자몽 10방울, 스마텐세시 10방울, 사이프러스 5방울, 로즈 제라늄 2방울, 그리고 똑같이 이제 있으신 분들은 주니퍼베리 5방울, 파촐리 2방울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없으신 분들은 자몽이랑 스마텐세시를 한 2방울씩, 3방울씩 더 넣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나머지는 코코넛 오일로 채우시고, 이제 샤워하시고 나셔서 셀룰라이트가 걱정되는 부위, 저는 팔뚝 계속 손이 가네요. 여기 부위에 이제 발라주시면 셀룰라이트 분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림프 순환에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림프 부위에도 꼭 발라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사이프러스 얘기할 때 이제 과한 것을 줄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실금 있으신 분들, 사실 뭐 연세가 있으셔서 요실금이 생기기도 하지만, 저희 이제 출산하고 났을 때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사이프러스를 이렇게 코코넛 오일을 손바닥에 한 동전 500원짜리만큼 넣으신 다음에 사이프러스를 2방울, 레몬그라스를 2방울 넣으셔서 얘를 이제 섞어서 아랫배랑 사타구니 부위에 넓게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시면 요실금 다루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소화 장애나 이제 소화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소화 연동 운동이라든지 소화 불량이 약간 만성으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페퍼민트, 레몬그라스, 오렌지 이렇게 3가지를 복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캡슐에 넣어서 한 방울씩 넣어가지고 주기적으로 복용을 하시거나, 원래 이제 그런 경우 저희는 다이제스트젠을 한두 방울 항상 매일 드시라고 권해드리는데, 요거를 한 방울씩 넣어서 복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복부팽만이나 그런 것이 있으신 분들, 소화 장애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복용을 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이제 장의 운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이 이제 너무 무거운 날, 제가 아까 스마텐스시에서 이 부분을 빼먹었는데, 몸이 너무 무거운 날, 그런 날 저녁에 스마텐스시를 한 5방울 정도 하셔서 드시고, 물을 이제 500ml를 다 드시면, 그렇게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마텐스시에 들어있는 오일들이 남성의 성기능에 도움이 되는 오일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희석해서 허벅지 안쪽이나 아랫배에 바르면 효과가 은근히 많이 본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희석률은 한 10ml 롤온에 5% 정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0ml 롤온에 10방울 넣어서, 이제 아랫배는 괜찮은데 허벅지 안쪽이 좀 연한 부위다 보니까 그렇게 하셔서 롤온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조금씩 더 높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한 최대 그래도 10% 안으로 해야 되니까 한 10방울에서 20방울,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그런데 그 성기능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혹시 사용하실 때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희 이 카드에 보면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